밤 9시 김석수 할아버지의 집에서는 을에 익숙한 소동이 시작되었다. 현관문이 덜컥거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다. 순호가, 내 순호가, 이 오빠가 왔대이. 치매 아버지의 증상이 나타나서 움직임이 포착되면 소리나는 치매 환자용 자동 응답기에서 삑삑거리는 소리가 거슬리게 울렸다. 며느리 민지는 기어이 터져버린 한숨을 애써 삼키며 거실로 향했다. 시아버지의 치매가 중증으로 접어든 지 어언 3년. 매일 밤낮으로 벌어지는 첫사랑 순옥 찾기 대장정은 이제 가족들의 일상이자 그들을 갉아먹는 고통의 서곡이었다. 아버님, 또 이러세요? 순옥이요? 아버님 벌써 6번째 나가시는 거예요. 민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함께 이미 체념이 짙게 배어 있었다. 하지만 석수 할아버지의 귀에는 그 어떤 말도 닿지 않았다. 그는 이미 10대의 순정 가득한 청년으로 돌아가 있었고 70년의 세월은 그저 얇은 장막일 뿐이었다. 어딜 숨었노, 순호가. 이 오빠가 그리 보고 싶었나? 할아버지는 능숙하게 빗장을 풀고 밤의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 걸음걸이에서 77세 노인의 굽은 어깨는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첫 데이트를 앞둔 소년처럼 가슴 설렘으로 가득 찬 듯 보였다. 민지는 휴대폰을 움켜쥐고 남편과 시누이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님 또 나가셨어요. 빨리 와봐요.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자식들의 앓는 소리. 아이고, 또 시작이네. 이번엔 어디까지 가셨대? 엄마는 아버님 따라 나가신 거야? 이 질문에 민지는 잠시 말을 잃었다. 늘 할아버지를 쫓아나서는 시어머니, 박미자 할머니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석수 할아버지의 첫사랑 추격이 시작되면 미자 할머니는 그림자처럼 그 뒤를 따랐다. 처음에는 이 사람아, 제발 정신 좀 차려. 라며 울부짖었지만 이제는 묵묵히 스웨터 하나를 더 걸치고 나서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어머니도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민지의 말에 아들 진호는 속으로 깊은 탄식을 내뱉었다. 이 부모님들을 어쩌면 좋을까? 이 밤에 70 후반의 노부부가 각기 다른 이유로 집 밖을 헤매고 있다는 사실이 진호의 가슴을 저몄다. 코미디인지 비극인지 알 수 없는 이 상황에 가족들은 매번 혼란스러웠다. 30분 뒤 아들과 딸, 며느리는 각자의 차를 몰고 동네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다. 익숙한 동네 골목길, 놀이터, 버스 정류장, 심지어는 작은 시장 골목까지. 이들은 이미 치매 환자 찾기 전문가가 되어 있었다. 혹시 아버님이 순옥이라고 말하는 젊은 여자를 보셨나요? 진호는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람들은 동정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거나 혹은 묘한 웃음을 지으며 손사래를 쳤다. 아이고, 요즘 그 어르신 또 나오셨구먼. 매일 순옥이 찾으러 다니시는 분? 동네 사람들에게 석수 할아버지는 이미 명물이 되어 있었다. 그의 슬픈 로맨스는 동네의 작은 소문이 되어 떠돌고 있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딸 선아는 동네 파출소 앞에서 석수 할아버지를 발견했다. 할아버지는 파출소 앞에 놓인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젊은 여성들에게 손짓하고 있었다. 아가씨, 혹시 순옥이 아시오? 이 오빠가 한평생 기다리던 첫사랑 순옥이 말이오. 그의 눈은 빛나고 있었다. 선아는 차마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아버지의 그 간절한 눈빛이 어쩐지 어린 시절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저렇게 열정적인 분이셨는데, 저렇게 정이 많으셨는데, 이제는 그 열정과 정의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다는 사실이 선아의 가슴을 찢어지게 했다. 파출소 안에서 나오는 미자 할머니의 모습이 보였다. 할머니는 조용히 석수 할아버지 옆에 다가갔다. 이 사람아, 순옥이는 무슨 순옥이야. 어서 집에 갑시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는 힘이 없었다. 마치 먼 길을 걸어온 사람처럼 지쳐 보였다. 석수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손을 잡으려다 말고 퍼뜩 정신이 든 듯 외쳤다.
아이고 순옥아. 이 할미는 뉘신데 내 순옥이 앞을 가로막는고. 미자 할머니는 그 말에 잠시 멈칫했다. 할아버지의 눈에는 자신이 없었다. 오로지 순옥이라는 이름만이 가득했다. 엄마. 선아가 달려가 미자 할머니의 어깨를 붙잡았다. 할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깊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어디 아파요? 선아의 질문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괜찮다. 그저 이 양반, 오늘도 고생이 많았네. 할머니는 석수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할아버지는 순옥이가 보면 안 되는데 라며 아내의 손을 빼버렸다. 그 순간 미자 할머니의 눈에서 한 방울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수십 년을 함께해온 남편에게 자신은 이제 그저 순옥이의 앞길을 가로막는 할미일 뿐이라는 현실이 그녀의 심장을 칼로 베는 듯 아프게 파고들었다. 가족들은 겨우 석수 할아버지를 달래 집으로 데려왔다. 할아버지는 집에 들어와서도 한참 동안 순옥아를 중얼거렸다. 미자 할머니는 말없이 할아버지 옆에 앉아 차가운 손을 주물러 드렸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공허했다. 민지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문득 불안한 예감을 느꼈다. 어쩐지 오늘따라 할머니의 얼굴이 더 수척해 보였다. 평소 같으면 할아버지에게 핀잔이라도 줄 법한데 오늘 할머니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다. 이것은 한 노인의 치매가 빚어낸 비극이자 동시에 또 다른 비극의 서막이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치열하게 남편을 돌보던 아내가 자신도 모르는 새 서서히 기억의 미로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을. 석수 할아버지의 첫사랑 찾기 소동은 이제 온 가족이 헤매게 될 또 다른 미로의 입구에 불과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서 가족들은 웃음과 눈물, 그리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 헤매게 될 것이다. 과연 이들의 길고 긴 방랑은 어디에서 끝이 날까? 혹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여행이 될까? 어머니, 어제 현관문 잠그셨어요? 아침부터 민지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미자 할머니는 싱크대 앞에 서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프라이팬에서는 달걀이 타들어가는 냄새가 진동했지만 할머니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는 듯했다. 어머니, 민지가 가까이 다가가 어깨를 살짝 흔들자 할머니는 화들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다. 아이고, 민지야. 언제 왔니? 아침은 먹었느냐? 민지는 할머니의 행동이 어딘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어제 아버님 찾아서 들어오시느라 힘드셨죠?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요. 민지의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현관문? 아, 그랬던가. 내가 잠갔던가. 그녀의 눈빛은 마치 안개 낀 강가를 헤매는 듯 초점이 없었다. 순간 민지의 등골에 오싹한 기운이 스쳤지만 이내 어머니도 연세가 있으시니 그럴 수 있지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날 오후 또 하나의 소동이 벌어졌다. 김석수 할아버지는 점심을 먹자마자 다시 옷을 주섬주섬 입기 시작했다. 순옥이가 이 시간에 시장에 갈 텐데 어서 따라가야지. 할아버지의 눈은 또다시 10대의 열정으로 빛났다. 미자 할머니는 그런 남편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사람아, 시장에 가면 뭘 어쩔 거야? 순옥이가 할아버지를 알아볼 것 같아? 그녀는 늘 같은 말을 반복했지만 이제 그 말에는 힘이 실려 있지 않았다. 할머니는 이번에도 남편의 뒤를 따랐다.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달랐다. 할머니는 털실로 짠 보라색 모자를 쓰고 양손에는 뜬금없이 파워워킹용 지팡이 2개를 들고 나섰다. 평소에는 그저 조용히 남편을 쫓아 나섰던 할머니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엄마, 어디 가세요? 그거 왜 들고 나가세요? 며느리 민지가 놀라 물었지만 할머니는 대꾸 없이 현관을 나섰다. 뒤늦게 민지가 할머니의 신발을 보고 깜짝 놀랐다. 할머니는 자신의 신발이 아닌 좋기 네 치수는 더 큰 석수 할아버지의 검은색 고무신을 신고 있었다.
석수 할아버지와 미자 할머니는 묘한 행렬을 이루며 동네 시장으로 향했다. 앞서가는 석수 할아버지는 상인들에게 아가씨, 혹시 순옥이라는 처자 못 봤어요? 키가 한 요만하고 눈이 아주 예쁜이라며 연신 순옥이를 묘사했다. 그 뒤를 따르는 미자 할머니는 파워워킹 지팡이를 휘두르며 마치 전투에 임하는 장수처럼 비장하게 걸었다. 그녀의 발에서는 헐렁한 고무신이 훌렁훌렁 벗겨지기 일쑤였고 그때마다 할머니는 잠시 멈춰서서 고무신을 고쳐 신었다. 시장에 있던 사람들은 이 묘한 노부부의 모습에 킥킥거리거나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다. 어떤 아주머니는 할머니, 신발이 바뀌셨어요. 하고 외쳤지만 할머니는 못 들은 척, 아니 어쩌면 정말 못 들었을 수도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오로지 석수 할아버지의 뒷모습에 고정되어 있었다. 마치 평생을 그래왔던 것처럼 남편의 그림자를 밟듯 뒤따르는 모습이었다. 두 노부부를 발견한 아들 진호는 망연자실했다. 아버지, 엄마. 아니, 대체 뭘 하시는 거예요? 진호가 다가가자 석수 할아버지는 놀라며 아이고, 웬 놈이냐? 내 순옥이 찾아가는 길을 막지 마라. 라며 지팡이를 휘둘렀다. 그 지팡이는 진호의 옆구리를 스쳐 지나갔다. 진호는 어이가 없어 웃음이 터져나올 뻔했지만 꾹 참았다. 그리고 미자 할머니에게 다가가 신발이 바뀐 것을 알려주자 할머니는 그제야 자신의 발을 내려다봤다. 어머나 이게 내 신발이 아닌가? 내가 이 사람 신발을 신었구먼. 할머니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실실 웃음을 터뜨렸다. 이 사람 신발은 발이 시원하네. 하하. 그녀의 웃음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맑고 조금 더 해맑게 들렸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진호는 부모님의 손을 잡고 걸었다. 석수 할아버지는 여전히 순옥이가 어디 갔지? 를 중얼거렸고 미자 할머니는 발이 헐렁한 고무신을 질질 끌면서도 연신 파워워킹 지팡이를 휘둘렀다. 엄마, 그 지팡이는 집에 가서 쓰세요. 진호가 말했지만 할머니는 아니야. 이건 아주 유용하단다. 이 사람 따라다니려면 이게 꼭 있어야 해. 라며 지팡이를 더 힘차게 휘둘렀다. 그날 밤 민지는 현관에 놓인 두 켤레의 고무신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석수 할아버지의 검정 고무신, 그리고 미자 할머니의 갈색 고무신. 두 켤레의 신발이 나란히 놓여 있는데 어째서 할머니는 남편의 신발을 신고 나섰을까? 단순한 착각일까? 아니면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민지의 마음속에 작은 불안감이 씨앗처럼 심어졌다. 이 작은 착각들이 과연 일상 속의 해프닝일 뿐일까? 아니면 이제 막 시작된 또 다른 변화의 서곡일까? 그날 이후 미자 할머니의 작은 실수들은 눈에 띄게 잦아졌다. 끓이던 국에 소금을 2번 넣거나 냉장고 문을 활짝 열어둔 채 멍하니 서 있거나 심지어는 자식들의 이름을 헷갈리는 일도 있었다. 처음에는 가족 모두 연세 때문이겠지 하고 가볍게 넘겼다. 워낙 석수 할아버지 간병에 지쳐있던 터라 할머니의 건강을 세심하게 살필 여유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하지만 점차 그 빈도가 잦아지고 강도도 심해지자 가족들은 더 이상 이를 외면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오후 딸 선아는 어머니와 함께 병원 정기 검진을 다녀오던 길이었다. 평소라면 단골 빵집에 들러 팥빵을 사가자고 했을 어머니가 오늘은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우리 저기 빵집 들렀다 갈까요? 엄마 좋아하는 팥빵. 선아의 말에 미자 할머니는 화들짝 놀라며 선아를 쳐다봤다. 빵집? 난 콩떡을 좋아하는데. 선아는 순간 당황했지만 애써 웃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 팥빵 진짜 좋아하시잖아요. 아빠도 안 드셔도 엄마는 꼭 드시던 거잖아요.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미심쩍은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래, 내가 팥빵을 좋아했나 이상하네. 난 콩떡이 더 좋은데. 선아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어머니의 눈빛은 너무나도 진지했고
마치 자신이 한 말을 처음 듣는 사람처럼 혼란스러워 보였다. 그날 저녁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다. 석수 할아버지가 또다시 순옥 찾기에 나선 것이다. 가족들은 익숙하게 할아버지를 찾아 나섰다. 평소 같으면 미자 할머니가 가장 먼저 할아버지의 뒤를 쫓아 나섰겠지만 오늘은 할머니가 보이지 않았다. 엄마는 어디 가셨어? 아들 진호가 다급하게 물었지만 민지도 선아도 할머니가 어디 계신지 알지 못했다. 가족들은 석수 할아버지와 미자 할머니를 동시에 찾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진호는 할아버지를 찾고 선아와 민지는 할머니를 찾아 나섰다. 1시간여의 수색 끝에 진호는 늘 할아버지가 가시는 동네 정류장 벤치에서 할아버지를 발견했다. 할아버지는 옆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에게 아가씨, 이 근처에 순옥이네 집이 어디매요? 제가 약속이 있어서 왔는데라며 중얼거리고 있었다. 진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할아버지를 집으로 모셔왔다. 문제는 미자 할머니였다. 선아와 민지는 아무리 찾아도 할머니를 찾을 수 없었다. 골목을 몇 바퀴나 돌았을까.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다. 민지는 불안한 마음에 손이 덜덜 떨렸다. 어머니, 대체 어디 계신 거야? 그때 저 멀리 동네 놀이터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미자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놀이터 계단에 앉아 조용히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선아와 민지는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저희 얼마나 찾았는 줄 아세요? 선아의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함께 원망이 섞여 있었다. 미자 할머니는 놀란 눈으로 둘을 쳐다봤다. 아이고, 너희는 누구냐? 여긴 내가 어릴 때 순옥이랑 처음 만난 곳인데. 할머니의 말에 선아와 민지는 얼어붙었다. 순옥이? 할머니도 순옥이를 언급하다니. 엄마 순옥이가 누구예요? 아빠 첫사랑이 순옥이잖아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는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다. 순옥이는 말이야. 내 어릴 적 가장 친한 친구였어. 여기 이 놀이터에서 매일 같이 그네를 탔지. 근데 내가 오늘 약속을 했는데 순옥이가 안 오네. 할머니의 눈빛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동시에 어딘가 아득해 보였다. 그녀는 마치 70년 전으로 돌아간 듯 그네를 타며 혼잣말을 했다. 순옥아, 빨리 와. 내가 너 오면 제일 좋아하는 콩떡 해준다고 했잖아. 선아와 민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충격과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다. 남편의 간병에 온 힘을 쏟아왔던 미자 할머니가 그 자신도 치매의 늪에 빠져들고 있었다니. 그것도 남편이 찾아 헤매는 그 순옥이라는 이름에 얽매여서. 이토록 잔인한 아이러니가 또 있을까? 남편의 사라진 기억을 찾아 헤매다 자신의 기억마저 잃어버린 아내의 모습. 선아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흐느꼈다. 민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의 손은 싸늘했고 민지의 손에 닿은 할머니의 손가락은 힘없이 덜덜 떨리고 있었다. 이 상황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분명한 경고 신호였다. 석수 할아버지의 치매 간병으로 인해 미자 할머니의 치매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던 것이다. 가족들은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현실을 직시해야만 했다. 이제 그들에게는 2명의 치매 환자, 2개의 사라진 기억, 2배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순옥이라는 한 이름에서 비롯된 기묘하고도 슬픈 코미디였다. 미자 할머니의 순옥 찾기가 시작되자 집안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석수 할아버지가 내 순옥이 어딨노? 하며 집을 나선 지 30분도 채 되지 않아 미자 할머니가 순옥아 약속 잊었니? 콩떡이 다 마르겠다. 며 그 뒤를 따랐다. 이제 가족들은 2 노인을 동시에 찾아 헤매는 끝나지 않는 추격전에 휘말리게 된 것이다. 아침 7시 며느리 민지는 새벽부터 걸려온 이웃의 전화에 잠이 깼다. 어이구, 아침부터 할머니랑 할아버지 2분 다 동네를 헤매고 다니시네요. 할머니는 콩떡 들고 순옥이 찾으시고
할아버지는 꽃 들고 순옥이 찾으시고 민지는 머리를 쥐어뜯었다. 꽃이라니 그건 또 어디서 난 거야. 허둥지둥 옷을 깨어입고 현관으로 나섰지만 이미 두 분은 온데간데 없었다. 아들 진호와 딸 선아는 이제 매일 아침 전전긍긍하며 부모님을 찾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오빠 아버지는 늘 그쪽으로 가시니까 오빠가 맡아봐. 난 엄마가 자주 가시던 놀이터랑 떡집 쪽으로 가볼게. 선아의 말에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들은 이제 완벽한 수색조가 되어 있었다. 어느 날 진호는 석수 할아버지를 찾던 중 시장 골목에서 깜짝 놀랄 만한 광경을 목격했다. 할아버지는 싱싱한 채소를 파는 아주머니에게 이모님, 제 순옥이가 왔으면 이 싱싱한 장미꽃을 드렸을 텐데 라며 어디서 꺾어왔는지 모를 길가의 장미꽃 한 송이를 흔들고 있었다. 그 순간 진호의 눈에 익숙한 보라색 모자와 파워워킹 지팡이가 들어왔다. 미자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남편의 뒤를 바짝 쫓아 시장을 헤집고 다니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다. 혹시 순옥이라는 애 못 봤어요? 키가 요만하고 눈이 예쁘고 콩떡을 참 좋아하는데. 할머니의 손에는 랩으로 곱게 쌓인 콩떡 한 접시가 들려 있었다. 진호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두 노부부의 모습을 바라봤다. 한 사람은 첫사랑을 위한 꽃을 들고 한 사람은 친구를 위한 콩떡을 들고 둘 다 순옥이라는 이름을 부르며 서로 다른 방향에서 같은 이름을 찾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엔 이토록 웃기고 황당한 광경이 있을까? 그러나 진호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 아팠다. 두 분은 바로 옆에 서서도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고 각자의 기억 속에 갇힌 채 평행선을 걷고 있었다. 진호는 조심스럽게 두 분에게 다가갔다. 아버지, 엄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진호의 목소리에 석수 할아버지는 아이고, 웬 놈이 또 왔노? 내 순옥이가 도망가겠다. 라며 장미꽃을 휘둘렀다. 미자 할머니는 진호를 보더니 해맑게 웃었다. 어머, 진호야, 너도 순옥이 찾으러 왔니? 순옥이가 콩떡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안 오는지 몰라. 진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 어머니의 얼굴에 가득한 천진난만한 미소, 그리고 아버지가 품은 순정 어린 열망. 이 모든 것이 그를 지치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한없이 슬프게 했다. 진호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아빠, 순옥이는 이제 없어요. 제발 집에 가요. 응? 하지만 노부부의 귀에는 진호의 말이 들리지 않는 듯했다. 석수 할아버지는 여전히 내 순옥이 어딨노? 를 외치며 시장 골목을 뛰어다녔고 미자 할머니는 팥떡 접시를 든 채 그 뒤를 쫓으며 순옥아, 콩떡이 다 마르겠다. 를 반복했다. 두 노인이 서로의 존재를 잊은 채 각자의 환영을 쫓아 헤매는 모습은 그 자체로 거대한 비극이었다. 결국 가족들은 힘겨운 설득 끝에 두 분을 집으로 모셔왔다. 집에 돌아와서도 석수 할아버지는 현관문을 잡고 울부짖었고 미자 할머니는 냉장고 문을 열어두고 콩떡을 찾았다. 민지는 식탁에 엎드려 울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두 분 다 이러시는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 민지의 흐느낌에 선아는 말없이 동생의 등을 토닥였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치매는 한 사람의 기억뿐 아니라 그 사람을 둘러싼 모든 이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잔인한 병이었다. 그리고 이 가족은 이제 그 현실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 웃음 뒤에 감춰진 비통함, 황당함 속에 피어나는 깊은 슬픔. 가족들은 이 멈출 수 없는 방랑 속에서 서로에게 의지하며 또 다른 길을 찾아야만 했다. 과연 이들에게는 희망이라는 이름의 출구가 있을까? 아니면 이대로 영원히 미로 속을 헤매야만 할까? 두 분의 치매가 악화되면서 가족들은 요양원 입소까지 심각하게 고려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차마 부모님을 다른 곳에 보낼 수 없다는 죄책감과 동시에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다는 현실적인 어려움 사이에서 갈등은 깊어졌다. 매일 밤낮으로 벌어지는 순옥 찾기 소동은 가족 모두를 지치게 만들었다.
지친 몸과 마음으로 겨우 잠이 들었다가도 현관문이 덜컥거리는 소리나 부모님의 외침에 화들짝 놀라 깨는 일이 반복되었다. 어느 비오는 주말 석수 할아버지는 창밖을 보며 연신 순옥이가 비 맞겠네. 우산 가져다 줘야 하는데 하고 안절부절 못했다. 미자 할머니는 할아버지 옆에 앉아 멍하니 비 내리는 창밖을 보더니 갑자기 해맑게 웃으며 말했다. 비 오는 날은 팥죽이지. 우리 순옥이가 비 오는 날은 꼭 팥죽 먹으러 왔는데. 두 분은 서로 다른 순옥을 이야기하며 나란히 창밖을 바라봤다. 그 모습이 어딘가 기묘하게 조화로웠다. 그때 선아가 거실 구석에 놓인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 담긴 상자였다. 먼지를 털어내고 상자를 열자 오래된 사진첩들이 튀어나왔다. 그중 가장 낡은 사진첩을 집어들고 넘기자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젊은 시절의 석수 할아버지와 미자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이었다. 할머니는 머리에 예쁜 꽃을 꽂고 있었고 할아버지는 수줍은 듯 할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다. 어머 엄마, 이 사진 좀 봐요. 아빠랑 엄마 젊을 때 진짜 멋있고 예뻤네. 선아가 사진첩을 들고 두 분에게 다가갔다. 석수 할아버지는 사진을 힐끗 보더니 허허, 이 젊은이는 뉘신고 꽤나 훤칠하구먼 하고 무심하게 말했다. 미자 할머니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글썽였다. 아이고, 이 예쁜 아가씨는 순옥이가 아닌가. 어쩌면 이렇게 예쁠까. 선아와 민지는 할 말을 잃었다. 할머니가 사진 속 자신을 순옥이 아가씨라고 부르다니. 그 모습을 본 석수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손에서 사진을 빼앗아 들더니 갑자기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아니, 이 할미는 뉘신데 내 순옥이 아가씨를 모독하쇼? 이 아가씨는 내가 한평생 찾아 헤매던 그 순옥이 아가씨인데. 할아버지는 사진 속 젊은 미자 할머니를 자신의 첫사랑 순옥이라고 착각한 것이다. 그리고 미자 할머니는 사진 속 젊은 자신을 자신의 어린 시절 친구 순옥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가족들은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지경이었다. 두 분의 기억은 완전히 엇갈려 있었지만 그 엇갈린 기억 속에서 공교롭게도 순옥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마주하고 있었다. 그 순간 석수 할아버지는 사진 속 순옥을 보며 애틋한 표정을 지었다. 순옥아, 이제야 나타났구나. 내가 얼마나 너를 찾아 헤맸는지 아나. 내가 이 오빠를 잊은 줄 알았다. 할아버지의 눈에는 진심 어린 슬픔과 오랜 기다림이 깃들어 있었다. 미자 할머니는 할아버지 옆에 앉아 그 사진을 함께 바라봤다. 할머니의 눈빛 또한 아련했다. 순옥아, 내가 콩떡 먹으러 오지 않아서 얼마나 서운했는지 몰라. 내가 널 얼마나 기다렸는데. 두 노인은 같은 사진을 보며 다른 기억을 이야기했지만 그들의 감정은 너무나도 진실했다. 마치 오랜 세월을 거쳐 서로의 존재를 잊고 헤매다가 비로소 한 장의 사진 속에서 순옥이라는 이름으로 재회한 연인과 친구처럼 보였다. 그 모습을 본 선아는 눈물을 훔쳤다. 아버지의 평생을 관통하는 첫사랑이 사실은 어머니 자신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저릿했다. 그리고 어머니의 오랜 친구 순옥이 어쩌면 어머니 자신에게 잊혀지지 않는 소중한 기억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이 짧은 순간 엇갈린 기억 속에서도 두 노인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로 남아 있었다. 한 장의 낡은 사진이 만들어낸 기묘하고도 감동적인 조우였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가족들은 문득 깨달았다. 치매가 모든 것을 앗아갈지라도 사랑과 그리움이라는 본질적인 감정만은 끝까지 남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였든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가장 빛나는 존재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엄마는 아빠 간병하시다 이렇게 된 거야. 우리 불효자식들 때문에. 어느 비 오는 저녁 진호와 선아는 민지와 함께 조용히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석수 할아버지와 미자 할머니는 겨우 잠이 들었지만 가족들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선아의 울먹이는 고백에 민지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 역시 시어머니의 쇠약해진 모습을 보며 같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난 늘 생각했어. 아버지만 치매 환자라고. 엄마는 강한 분이니까 당연히 아빠 옆을 지켜줄 거라고. 엄마도 힘들다는 걸 왜 몰랐을까? 선아는 흐느꼈다. 어릴 적부터 엄마는 늘 든든한 존재였다. 아버지가 가부장적이어도 엄마는 묵묵히 가족을 지탱하는 기둥이었다. 그런 엄마가 이제 자신의 이름조차 잊어가는 모습을 보니 선아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진호는 빈 술잔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나는 아버지한테 너무 미안해. 솔직히 처음엔 아버지의 순옥 찾기가 너무 황당해서 웃기기도 했어. 매일 밤 출동하는 게 힘들고 짜증나기도 했고. 근데 이제 엄마까지 저러시는 걸 보니까 왜 진작 엄마를 못 챙겼을까 하는 후회만 밀려와. 그들은 그동안 석수 할아버지의 치매에만 온 신경을 곤두세웠다. 미자 할머니는 그저 치매 환자의 아내이자 간병인이라는 역할에 가려져 있었다. 그녀의 숨겨진 고통, 홀로 감당해야 했던 외로움, 그리고 서서히 꺼져가던 기억의 불꽃을 아무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 민지는 흐느끼는 신우이와 남편을 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어머니는 평생 아버지 뒷바라지만 하셨잖아요. 아버지 첫사랑 순옥 이야기에 질투도 많이 하셨을 텐데 그래도 묵묵히 옆을 지키셨고, 아버지 치매 오셨을 때도 어머니가 제일 먼저 내가 지킬게 하셨어요.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당신을 잃어가기 시작한 게. 민지의 말에 진호와 선아는 고개를 들었다.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듯했다. 미자 할머니는 남편의 병을 온몸으로 받아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건강과 기억까지 희생했다. 남편의 기억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며 자신 또한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던 것이다. 난 늘 아버지처럼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 진호가 말했다. 가족에게 더 다정하고 아내에게 더 잘하고 자식들과 소통하는 아버지. 근데 결국 난 아버지의 병 때문에 엄마를 보지 못했어.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외로운지 다 놓치고 살았어.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감이 배어 있었다. 선아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어릴 땐 아빠가 엄마한테 무심하다고 투정도 부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는 항상 아빠 옆에 있었어. 아빠가 순옥이만 찾아도 엄마는 늘 아빠를 찾아다녔잖아. 그게 사랑인 줄 알면서도 우리는 엄마의 그 사랑이 얼마나 버거운 짐인지 몰라줬어. 세 자녀는 서로의 눈을 마주봤다. 그들의 얼굴에는 후회와 반성이 교차했다. 이제 와서 모든 것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지금부터라도 부모님에게 더 큰 사랑과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두 분이 서로를 잊고 각자의 미로를 헤매더라도 자식들은 그 미로 속에서 부모님의 손을 놓지 않아야 했다. 그날 밤 진호는 부모님이 잠든 방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방 안에서는 석수 할아버지의 잔잔한 숨소리와 미자 할머니의 얕은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 아래 두 노인이 나란히 잠들어 있었다. 한때는 뜨겁게 사랑했고 한때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던 부부. 이제는 모든 기억이 사라지고 육신만 남았지만 그들의 존재 자체가 자식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전부였다. 진호는 조용히 문을 닫았다.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젠 두 분을 위한 삶을 살겠노라고. 단순히 간병이 아닌 진정한 사랑과 보살핌으로 두 분의 남은 삶을 채워드리겠노라고. 이 막막한 상황 속에서 자식들은 비로소 부모님의 진정한 사랑과 희생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이 되어 그들의 내일을 비추기 시작했다. 가족들은 두 분의 증상이 심해지는 것을 보며 더 이상 가족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현실을 받아들였다.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고 집안 곳곳에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현실적인 변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석수 할아버지와 미자, 할머니의 순옥 찾기는 여전히 멈추지 않았다. 어느 맑은 가을날 석수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순옥이가 이 시간에 산책을 갈 텐데 하며 집을 나섰다. 그 뒤를 미자 할머니가 묵묵히 따랐다. 오늘은 보라색 모자도 파워워킹 지팡이도 없었다. 그저 평범한 할머니의 모습이었다. 요양보호사 아주머니는 두 분을 뒤따랐고 그 뒤를 아들 진호가 조용히 걸었다. 할아버지는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돌고는 벤치에 털썩 앉았다. 아이고, 순옥이는 오늘도 바쁜가 보네. 이 오빠가 이렇게 기다리는데.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역력했다. 미자 할머니는 할아버지 옆에 조용히 앉았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손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오랜 세월 굳은 살 박히고 거칠어진 손. 젊은 날 이 손으로 자신을 이끌고 험한 세상을 헤쳐나갔을 그 손이었다. 할머니는 조용히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 할머니를 쳐다봤다. 아이고, 이 할미는 뉘신데 내 손을 잡는고. 순옥이가 보면 어쩌려고. 할아버지는 손을 빼려 했지만 할머니는 잡은 손에 살짝 힘을 주며 말했다. 이 사람아, 순옥이가 누구든 이 손은 내 손이지. 평생 이 손 잡고 살았지 않니? 할아버지의 눈빛에 잠시 혼란이 스치는 듯했다. 평생? 그는 할머니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얼굴. 그러나 그 얼굴에는 자신을 향한 깊은 연민과 애정이 담겨 있었다. 할아버지는 손을 빼지 않고 그저 할머니의 손을 가만히 잡고 있었다. 그 순간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공원 한쪽에서 아이들이 비눗방울 놀이를 하고 있었다. 알록달록한 비눗방울들이 햇살에 반짝이며 하늘로 두둥실 떠올랐다. 석수 할아버지는 비눗방울들을 멍하니 바라봤다. 그리고는 갑자기 해맑게 웃기 시작했다. 하하, 저게 뭐고 하늘에 꽃이 피었네. 할아버지의 웃음소리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청량했다. 미자 할머니도 할아버지의 웃음에 이끌려 비눗방울들을 바라봤다. 그리고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은 채 함께 웃었다. 정말 예쁘네. 순옥이도 저 비눗방울 보면 좋아했을 텐데. 할머니의 눈빛은 아련했지만 그 속에는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다. 두 노인은 서로의 기억 속에서 순옥이라는 다른 존재를 찾고 있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같은 비눗방울을 보며 같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서로를 남편과 아내로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마치 오랜 친구처럼 혹은 우연히 길을 걷다 만난 동행처럼 함께 웃고 있었다. 진호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눈물을 훔쳤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를 잊고 헤매는 것이 고통스러웠지만 그 와중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순간이 찾아온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했다. 어쩌면 이것이 치매가 앗아가지 못하는 마지막 사랑의 형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름과 기억은 사라졌지만 함께하는 온기와 미소만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요양보호사 아주머니는 조용히 진호에게 다가와 말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찾으러 나가는 게 삶의 이유가 된 것 같으세요. 당신의 기억이 희미해져도 그 본능만큼은 남아있는 거죠. 남편을 돌보고 싶다는 마음이요. 진호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어쩌면 미자 할머니에게 순옥 찾기는 남편을 따라 나서는 마지막 사랑의 열정이었는지도 모른다. 해질녘 두 노인은 손을 꼭 잡은 채 집으로 향했다. 석수 할아버지는 여전히 순옥이가 왜 안 오노를 중얼거렸지만 그의 얼굴에는 아까의 실망감 대신 은은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미자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녀의 발걸음은 여전히 느리고 가끔 헐렁한 고무신이 벗겨지기도 했지만 그 걸음걸이 속에는 묘한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었다. 이제 순옥은 더 이상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라진 기억 속에서 두 노인을 이어주는 신비로운 끈이자 서로를 향한 마지막 사랑의 메아리였다. 길을 잃은 두 그림자는 그렇게 손을 잡고 이름 없는 길 위를 천천히 함께 걷고 있었다. 그날 이후
가족들은 더 이상 부모님의 순옥 찾기를 억지로 막으려 하지 않았다. 대신 안전하게 동행하고 옆에서 지켜보는 것을 선택했다. 석수 할아버지와 미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해가 뜨면 각자의 순옥을 찾아 나섰고 가족들은 그 뒤를 따랐다. 이제 이것은 비극적인 일상이라기보다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기묘하고도 아름다운 동행이 되어가고 있었다. 며느리는 매일 아침 두 분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아들 진호는 옷매무새를 다듬어 드렸다. 딸 선아는 요양보호사 아주머니와 함께 두 분의 산책길에 동행했다. 때로는 석수 할아버지가 지나가는 젊은 여성에게 꽃을 건네며 순옥이 닮으셨구려 하고 말을 걸어 민망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고, 때로는 미자 할머니가 콩떡을 들고 순옥아 왜 이리 안 와 하며 길을 잃어버리는 아찔한 순간도 있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가족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웃음과 눈물로 그 순간들을 이겨냈다. 한 번은 석수 할아버지가 공원에서 우연히 마주친 꼬마에게 아가야, 혹시 순옥이 봤나? 키가 요만하고 눈이 예쁜 아가씨인데 하고 물었다. 꼬마는 할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해맑게 웃으며 할아버지, 순옥이가 누구예요? 우리 엄마 이름은 김민지인데요? 하고 대답했다. 할아버지는 꼬마의 말에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꼬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래. 민지 어머님도 예쁘겠네. 하지만 내 순옥이 아가씨는 더 예쁘단다. 하며 허허 웃었다. 그 옆에서 미자 할머니는 꼬마의 손을 잡고 순옥이는 말이야. 내 어릴 적 가장 친한 친구였어. 너처럼 예쁜 아이였지 하고 흐뭇하게 말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민지는 꼬마의 엄마인 자신과 남편의 첫사랑과 시어머니의 친구가 모두 순옥이라는 이름으로 연결되는 듯한 기묘한 감정을 느꼈다. 가족들은 점차 치매를 병으로만 보지 않게 되었다. 그것은 부모님의 또 다른 모습이자 그들의 삶에 찾아온 새로운 장이었다. 석수 할아버지는 잃어버린 기억 속에서 10대의 순수함과 열정을 되찾았고, 미자 할머니는 친구 순옥을 찾아 나서며 어린 시절의 해맑음을 다시 품었다. 그들은 이제 세속의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 순수한 마음으로 세상을 마주하고 있었다. 진호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부모님의 방문 앞에 놓인 두 분의 신발을 바라봤다. 석수 할아버지의 낡은 고무신, 그리고 미자 할머니의 갈색 가죽신. 그 신발들이 매일매일 집 밖을 나서고 또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무언의 언어로 말해주고 있었다. 엄마, 아빠, 부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저희가 옆에서 평생 지켜드릴게요. 진호는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언젠가 부모님의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고 서로의 존재마저 잊게 될지라도 자식들만큼은 두 분을 영원히 기억하고 사랑할 것이다. 순옥이라는 이름이 두 분에게 영원한 첫사랑이자 친구였던 것처럼 자식들은 두 분에게 영원한 사랑이자 가족으로 남을 것이다. 그들의 삶은 끝나지 않는 여행처럼 이어질 것이다. 때로는 코믹하고 황당한 순간들로 웃음을 터뜨리게 하고, 때로는 가슴 저미는 감동으로 눈물을 흘리게 할 것이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이 가족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굳건히 버텨낼 것이다. 치매가 모든 것을 앗아갈지라도 가족이라는 이름의 끈은 결코 끊어지지 않을 테니까. 밤이 깊어지고 창밖에는 가을비가 촉촉이 내렸다. 빗소리 속에서 두 노인의 평화로운 숨소리가 들려왔다. 김석수 할아버지와 박미자 할머니는 각자의 꿈속에서 순옥을 만나고 있을까? 아니면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의 온기를 느끼며 편안한 잠에 빠져 있을까?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가족들은 안다. 이 길고 긴 여정의 끝에 결국 사랑만이 남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은 순옥이라는 이름으로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든 언제나 그들을 비추는 따뜻한 빛이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